봉화군 도촌리에 대규모 산업 폐기물 매립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봉화군과 군의회는 물론 주민 대다수가 시설 건립에 반대하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경북 백신 산업 클러스터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이 안동에서 열렸습니다. 국가 백신 관련 기관의 연구개발 고도화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경상북도 독도 평화관리 민관합동회의가 24일 경북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일본 시마네 현의 죽도의 날 행사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전 초등학생 사건의 대책으로 정치권에서는 문제 교사들을 교육 현장에서 분리하는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봉화군에서 대규모 산업 폐기물 매립장 건립을 반대하는 환경포럼이 열렸습니다. 박현국 봉화군수를 비롯해 권영준 봉화군 일장과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이들의 이야기를 서희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1월 4일 봉화군 도촌리에 약 24만 9천 제곱미터 규모의 대규모 산업 폐기물 매립장 건립을 추진하는 신청 서류가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됐습니다. 해당 부지는 이미 5년 전 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서려다 주민 반대에 따른 사업자 철회로 무산됐던 곳입니다. 지난 20일 봉화군 청소년센터에 모인 지역민과 환경 전문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청정자연을 활용한 100년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는 봉화군에 절대 있을 수 없는 시설이라며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나타냈습니다. 만일에 이 국가에서 허가가 나서 어떻게 해서 사정 폐기물이 설치가 된다면은 그 제1호 매립물은 이 봉화군수라는 것을 여러분들 앞에 명백히 확인합니다. 경북 북부에 한 곳도 없는 지정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서 오는 2027년부터 2042년까지 운영하게 되면 이로 인한 환경 오염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잇따랐습니다. 특히 이곳 부지는 영주댐의 상류이자 낙동강으로 합류하는 내성천과 불과 1.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봉화군 의회보다도 먼저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영주시의회는 최근 봉화군의회가 대구지방환경청을 방문하는 자리에도 함께했습니다. 왜 그러나 그러면 봉화보다가 영주가 피해가 더 큽니다. 봉화보다가 안동, 예천이 피해가 더 큽니다. 이게 내려가면 부산이 피해가 큽니다. 지역민으로 구성된 반대추진위원회는 매립장이 설치되면 유해가스와 분진 등이 발생해 지역민의 건강과 환경을 크게 해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명권 보존 측면에서 반드시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추진위는 목숨을 걸고 산업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서지 않도록 숱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촌리에 건립 추진 중인 산업 폐기물 매립장은 폐합성 고무와 화학물질 등 지정 폐기물을 최대 260만 톤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지역민들이 5일장마다 반대 집회를 여는 등 거센 반대를 이어가고 있지만 사업 시행자는 관련 절차를 계속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2009년 신종플루에 이어 메르스, 코로나까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감염병이 잦게 출현하면서 백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요. 안동 풍산면에 자리한 경북 백신 산업 클러스터는 백신의 개발과 생산이 가능한 대한민국 백신 산업의 중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집적화, 고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보완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신 상용화 기술지원센터 등 연구개발 지원시설과 백신 생산 공장까지 우리나라 백신 산업의 중심으로 손꼽히는 안동 풍산면 경북 바이오 산업단지입니다. 바이오와 백신 산업 생태계를 집적화, 고도화하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 중인 가운데
차세대 백신, 치료제 기술 개발을 위한 핵심 거점이 될 국제 첨단 백신 개발센터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난번 코로나 때는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항원 만들고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이걸 미리 저희가 좀 준비를 해놔서 미지의 팬데믹 어떤 전염병이 나타났을 때 얘네들을 이 라이브러리 안에서 찾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아마 국가에서는 어쩌면 가장 필요한 역할일 수도 있고. 최근 바이러스는 돌연 변이가 많아 감염병 백신이 듣지 않는 경우가 많은 만큼 새로운 방식으로의 백신 개발도 안동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주 연구기관인 한국화학연구원은 AI를 활용해 존재 가능한 단백질을 디자인하고 빠르게 합성 항원을 개발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관련 기관과 신규 항원 서열을 공유해 함께 백신을 개발하고 안동의 백신 상용화 기술지원센터, 동물세포 실증지원센터에서 백신을 실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R&D 기반이 다 앞쪽입니다. 안동에 있는 이런 기관들이 대부분 이제 백신 실용화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했던 백신들이 실용화됩니다. 경북 백신 산업 클러스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문 인력을 보다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점은 숙제입니다. 전문가들은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 인력을 꾸준히 배출하고 명문대나 연구기관을 추가로 유치하거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이오 제품에 대한 규제 간소화,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협력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감염병이 한 번 유행하면 세계적으로 번지기 쉬운 요즘, 경북 백신 산업 클러스터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경상북도 독도 평화관리 민관합동회의가 24일 경북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이철우 도지사 주재로 독도 전문가 그룹인 경상북도 독도위원회와 독도 담당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일본 시마네 현의 죽도에나 행사에 대응하고 올해 독도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최철영 독도위원회 위원장은 기조 발제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대상으로 정치적 이벤트를 하는 일본의 행위는 한국과 일본의 미래 공동 번영의 장애라고 지적하며 양국의 포용적 성장과 번영을 도모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 추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회의에서는 독도 교육과 홍보의 필요성을 비롯해 한일 어업인 상생을 위한 수산 협력 확대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고 김하늘 양 사건의 대책으로 정치권에서는 문제 교사들을 교육 현장에서 분리하는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경북교사노조 김태환 정책실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하늘이법에 대한 현장 선생님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셨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 설문은 최근에 대전 사건 이후에 10개가 넘는 법안들이 계속해서 입법 예고가 올라오고 있고 그런 법안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 노조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여기 설문에는 경북에 계신 667명의 선생님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설문조사의 결과로는 일단 현재 예고 중인 법안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의 의견이 분분하게 좀 나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전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되면 안 된다는 것에 모두 동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야정의 법안과 정책에 담겨야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통일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첫째로 학생 학부모가 교육감 직속으로 법제화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97%가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둘째로는 모든 교원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 반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교원 대상 정신건강 진료 이력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93%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아닌 위중한 폭력 전조 증상 구성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의 91%의 의견, 정신질환에 초점을 맞추면 오히려 정신질환을 숨기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의견에 96%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하늘이법이 성급하게 추진된다면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을 걱정하고 계신 건가요? 네, 아무래도 요즘에 법안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보니 구체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선생님들 의견이 많이 분분하게 나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의견이 나오는 이유로 보자면 이번 대전 사건에 대해서는 선생님들도 많은 충격을 받았고 이와 같이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것에서 나온 의견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예고되는 입법의 방향이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 집단으로 몰고 가는 것과 질환교원위원회가 악용돼서 교권 추락과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일견의 정신과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우울증이 범죄 행위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신질환에 초점을 맞추고 특정 직업만을 문제로 삼게 되는 것에 선생님들의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원이 접수되면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조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이게 무고성 신고로 악용될 수 있는 우려가 큰 것도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같은 사건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정신질환 교원에 대한 분리 방안, 즉 학교 내 범죄 사건이라는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에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20대 남성이 찾아와 교사를 칼로 찌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법의 방향은 학교에 있는 모든 구성원 그리고 폭력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책의 예방의 차원에서는 폭력성의 전조 증상이 보일 때 폭력성을 보이는 대상을 학교에서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요. 해결의 차원에서 보자면 학교에서 폭력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그 즉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법적인 보호도 있겠지만 학교에 즉각 출동이 가능한 학교 정단 경찰관, 즉 SPO를 배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경북의 경우에는 교원의 직무수행 심사를 위해 경북교원 직무수행심사위원회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위원회가 정상 작동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무쪼록 제2의 하늘이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북교사노조 김태환 정책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북지역회의가 올해 1분기 운영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박성만 경북도의장, 김하영 민주평통 경북지역회의 부의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한라에서 백두까지 평화통일대장정과 경북평화통일포럼, 통일공감토론회 등의 사업계획에 대해 토의하고 심의 의결했습니다. 경북도는 도민들이 정부의 통일, 대북 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천군이 예천 한우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우 수정란 구입 및 이식비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예천군은 총 사업비 9,200만 원을 들여 총 190두를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우량 암소에서 다량 퇴치한 난자와 우수 정액을 교배해 만들어진 수정란을 번식 후에 이식하는 한우 개량 사업으로 예천군은 우량 한우의 후대 생산 확대를 통한 장기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국립경북대학교로 출범을 앞두고 있는 국립안동대학교에서 2025학년도 교원 임용교사 합격자 117명을 배출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49.3%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고의 성과입니다. 대학은 경상북도 교육청과 도내 교육지원청, 중고등학교와 함께 지역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교원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예비교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경북 지역을 대표하는 교원 양성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